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오전 한 10시 10분쯤 됐는데요. 이제 오후 1시부터 우리 대한민국당 창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당 이후에도 우린 또 태극기 행진과 집회가 있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방송을 하고 이제 장충체육관으로 갑니다. 대한민국당 강령이 나왔는데 이 강령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강령은 각 당의 강령들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의 그 민주당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그냥 운동권 좌파 신입생 애들이 막 써놓은 수준에 도저히 대한민국 발전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 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강령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요, 그냥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습니다. 다 갖다 붙였어요. 좋은 말은 그냥. 뭐 성장도 붙이고 복지도 붙이고 분배도 붙이고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말 다 같이 붙여가지고 길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좀 일관적인데 식상해요. 그냥 흔히들 보수파리들이 늘 주장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얘기. 기업 자유, 안보 이런 거밖에 없어요. 강력한 자유통일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보수파리들 늘 하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은 자유한국당처럼 좀 짧게 압축하는 형식이고 노선에 좀 일관적인 강력한 자유통일 노선을 내세워서 이 식상한 자유한국당 강령하고 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강령은 제가 처음에 초안을 작성했고 조수철 목사님이 부연으로 굉장히 이제 긴 장문을 가져왔고 그걸 다시 허평환 장군님이 다시 압축을 시켰고 정미용 대표가 보강을 하고 제가 처음 했던 초안과 허평환 대표님이 압축했던 거를 다시 결합을 시키고 조수철 목사 정미용 대표 거를 결합을 시켜놓고 마지막으로 조원진 대표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강령 같은 경우는 강령팀이 따로 구성돼서 그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안 되니까 이 지도부가 그냥 전국 창당대회 다니면서 해서 저희 다시 보니까 이거 조금만 더 손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한 2박 3일 정도 다시는 세미나에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정말 없는 시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령에서 일단은 위에 발문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당은 단군조선 이래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을 누비던 선조들의 진취적 기상과 찬란한 얼을 이어받은 8천만 한민족, 전세계로 뻗어나간 750만 재동포, 전세계에서 들어온 120여만 명의 다문화 가족 등 계층, 성별, 연령을 초월한 100% 대한민국을 대변한다. 이 100%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거고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99% 하면서 1%든 0.1%든 그걸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100% 대한민국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건국 문제가 엄청난 논란이 있잖아요. 이른바 보수 진영과 이 좌익 진영이.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의 여지도 없고 너무 상식적인 부분인데, 자, 대한민국당은 1919년 3월 1일에 기미독립선언, 상해 임시정부 등 국내외의 독립과 건국운동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이룬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계승한다. 여기서 지금 뭘 팩트를 건드릴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왜냐 하면은 좌익진영은 죽었다 깨도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상해 임시정부 설립일을 건국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고, 보수는 48년 8월 15일을 건국을 인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이 기미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거.
미국의 이른바 독립기념일, 그거 어떤 줄 아세요? 이른바 미국의 건국절이죠, 독립기념일이면은. 근데 그게 정부 수립이 된 그 건국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각 주 대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은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이 사실은 독립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과의 좀 차이는 미국은 주 대표단이 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일제히 나라를 뺏긴 상태니까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만큼 대표성은 없습니다. 상해임시정부도 대표성을 띌 수가 없죠. 소수의 해외 독립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완전히 건국이라고 연결을 못 시키는 부분이 있고, 미국은 독립선언문 이후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바로 건국이 돼버렸는데, 한국은 1919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945년에 해방이 돼버리니까 이 길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을 3.1절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독립선언 기념일이 되는 거고, 8월 15일이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해방의 과정도 건국이라 봤기 때문에 바로 건국을 3년 뒤에 똑같은 8월 15일에 일부러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맞춰서 우리가 광복절이라 그러면요, 해방과 건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해방은 그냥 풀려난 거죠. 광복은 주권을 회복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우리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감안해서 3년 뒤 8월 15일 날에서 해방과 건국을 함께 기념하라는 게 바로 광복절이라는 그 단어가 그래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갖고 해방이냐 건국이냐, 참 이게 제가 볼 때 정말 소모적인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좌익 책임이 더 크죠. 건국을 부정하려다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엄밀히 말하면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이나 상해 임시정부나 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을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본인이 어차피 초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예전에 내가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초대 대통령이니까 글로 가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좌익들이 이 건국을 부정하려면은 상해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또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또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그걸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건국을 부정하는 이유가 이승만을 죽이기 위한 거다 보니까 상해임시정부를 기념한다면서도 이승만 이름은 제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미독립선언과 상해임시정부와 그 이후에 벌어진 국내외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전부 다 건국의 과정으로 보고 해방을 거쳐 건국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요, 좌익이 와서 뭐라 그러든 보수파리가 뭐라 그러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계승한다. 100% 대한민국인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좋든 싫든 다 계승이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이 순서를 민주화, 근대화, 산업화로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하는 게 취지 맞는데 이게 언뜻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요. 제가 볼 때 민주화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을 선포하고 건국한 그게 바로 민주화입니다. 그게 민주화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화의 선두입니다. 그리고 봉건 왕조 시대 때 민주화 투쟁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 있었거든요. 고종황제 폐위를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가 1호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선포할 때 이미 민주화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가면서 근대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근대화고, 산업화는 엄밀히 말하면은 유신 때 중화공업 때부터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일반 경공업 가지고 이 산업화라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거든요. 중화학공업 때부터 산업화. 그래서 저는 민주화, 근대화, 산업화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산업화고 민주화는 80년대 투쟁을 얘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는 너무 제가 소수주장이다 보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당은 탄핵 정변 사태와 함께 특기 애국 국민운동을 통해 거리와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8개월 만에 창당이라는 기적을 창출했다. 엄밀히 말하면 8개월 만에 2번 창당하는 거죠. 2번 창당하는 건데 한 번의 창당의 실패를 과정으로 보니까 8개월 만에 창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원래 좀 벤처 정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야당에서도 80년대 신민당 돌풍이 불었다가 그 신민당 내에서의 이민우 세력과 양김 세력이 붙어가지고 다시 이 민주당 창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번에 통과할 때는 거쳤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당은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 한민족의 민족정기 회복,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국가 건국, 세계사를 지도하는 새로운 자유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창조할 것이다. 이게 발문입니다. 이 강령은 우리 대한민국당 홈페이지, 평당원 게시판, 제 페이스북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들의 엄명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호명이라는 단어도 좋은데 역사가 불러내서 준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무조건 신속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달성한다. 지금 있는 한 대한민국 내의 이념 갈등, 일자리 부족, 계층 갈등 모조리 원흉은 한반도 북쪽을 불법적으로 장악한 북한 공산주의 김씨 왕조와 이에 부역하는 대한민국 내의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투쟁, 특히 북한 괴뢰 정권의 핵폭탄과 무력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신속한 자유통일을 이뤄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5강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한다. 이게 제일 엄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진실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것이다. 광우병, 거짓난동, 천안함, 세월호 이 거짓난동들이 계속 반복돼 오는데 이걸 못 막아냈죠. 좌익 종북 세력들의 상습적 거짓 선동과 이에 야합하거나 회피하는 기회주의 보수 세력이 초래한 국난 사태라고 규정을 하고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진실이 존중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의 바탕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좌우 개념보다 진실이 더 한 단계 위 개념입니다. 아무리 지입으로 보수 어쩌고저쩌고 해도 거짓과 조작을 남발하는 그 보수파리 하나 있죠. 맨날 거짓 선동해야 되는. 그건 필요 없어요. 정직한 좌익보다 더 쓰레기 같은 게 거짓말 남발하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존중하에 법치 대한민국을 회복시킨다. 법치는 진실이 부정되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세요. 진실이 존중돼야지 우리가 법원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진실이 인정 안 되는데 어떻게 법치가 유지되겠어요? 세 번째, 안보입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호혜평등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유지, 강력한 자주국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지금 이거 안보 정말 이 장난 아니죠? 이 국민들 물개박수 치고 있어서 그렇죠? 끔찍한 상태거든요, 지금 이 안보 문제가. 미국이 평양을 때릴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어간다고 보는데 문재인한테 안 알려줍니다. 알려줬다가 미리 김정은에 일러 바칠까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대비도 안 하고 미국이 북한을 치는 거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준비도 없이 북한에게 그냥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더 위험하게 보는 거는 고종 황제가 나라를 뺏길 때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 영국에 붙어 있었던 일본에게 찍히면서 나라 뺏겼는데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의 판단은
이 고종이라는 자가 계속 청나라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한반도와 동북아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일본 니네가 안정시켜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뺏겼는데요. 지금 미국, 영국, 요즘 또 호주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아베가 지금 트럼프하고 10번을 통화하고 있고, 그동안 문재인 씨 딱 2번밖에 통화 못했고, 최근에는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일본의 안보회의를 들어갑니다. 호주의 그 수상도 일본의 안보회의를 들어갑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가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안 알려줘요. 저는 북폭을 때린 직후에 나는 이거 미국하고 영국, 일본, 호주에서 특히 일본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거예요. 이 계속 김정은을 추종하는 이 한국의 문재인과 그런 문재인을 열렬히 박수치는 한국의 80%의 이 물개 국민들 봐라. 얘들을 놔두면은 북폭을 해도 또 김정은 세력과 붙여가지고 아시아를 어지럽힐 거다. 얘들 좀 끝장내자. 만약에 결론 이렇게 내잖아요? 의도적으로 서울 불바라 만들어버립니다. 의도적으로. 문재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북폭을 때리면서 서울 불바다라는 걸 방치하든 유도하는 수가 있어요. 국제정치에서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내곡하고 비정한지는 나라 뺏겨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울 불바다를 유도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미국, 일본, 영국, 호주가. 왜? 문재인 제거하려고. 문재인만 섬세하게 제거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국 국민들 조심스럽게 다 뺄 텐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안보 다 끝났어요. 지금은 미국의 선처를 바라는 거 말고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여튼 이 강령이 정말 더 세게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자유통일 이후에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러시아, 중국이랑 부딪히는데 미군이 들어와 있어야지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자유통일 된 다음에 일본이 독도 치고 들어오고 중국이 이어도 치고 들어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통일 이후도 유지가 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에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쫙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참 안보 얘기하니까 참 갑갑하네요. 네 번째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정의를 구현하며 부정부패 척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 법과 정의가 구현되는 방법은요, 진실 존중과 함께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없어야 됩니다. 법과 정의가 국가기관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국가기관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했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난 이번에 문재인이 5대 적폐, 병역 기피, 논문 패럴, 부동산 투기, 이정 전입, 세금 탈루 립서비스하고 지금 막 들어가죠? 이건 다 버린 사람들 지금 다 장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당은 당직과 공직 선출 때부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전에 잘못을 미리 공개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5대 적폐에는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제입니다. 자유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수호, 근로정신 존중하여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국민소득 10만 불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지금 저성장 기조가 쭉 이어져 가니까 청년 일자리 부족 쫙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유통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통일이 아니라 북한만 중국 정도의 국가 정도 수준만 돼도 북한의 경제성장률 20%, 남한의 10%가 달성된다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거 없이는 경제성장할 방법이 없는데 그 전제에서 신속히 자유통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 굴지의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 창업 및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우선적으로 채택. 기존의 기업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신규 기업은 더 많이 창업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유라시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부터 단군 때부터 돌궐거란 여진 타민족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 교류를 통한 확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닫혀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열려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750만 동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인구수 대비 세계 최다입니다. 우리 뭐 지금 요즘에 사실 이 보수 중에서는 다문화 유입을 막 극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 쪽에 들어온 사람들을 차별을 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750만 동포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건 자체가. 그리고 이미 120만 명의 다문화 가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불법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속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열려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단 청년들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눈을 갖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열어줘야 돼요. 유라시아의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더 다양하고 큰 한류를 전파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각종 정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 청년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미국의 이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성장을 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최소한 유라시아의 리더가 된다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촛불이나 들고 세금이나 뜯어먹고 이런 발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유라시아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죠. 7번째, 대중문화와 인터넷 미디어 개혁을 통해 세계 최강의 콘텐츠 생산국을 만들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류가 확장될 때요, 대한민국만이 미국의 대중문화와 한번 대적할 수 있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지금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가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질서가 엉망진창, 맨날 연예인, 영화사 소송하고 계약 위반되고, 그리고 미디어는 거대 포탈이 독식해가지고 컨텐츠 사업자를 다 죽어나가고 이 꼴을 방치한 게 사실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류를 죽여놨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걸 회복을 못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완전히 정비해야 돼요. 좌익 문화인 척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중문화 산업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현대식 선진적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투명한 계약 조건을 만들고 법적 안전성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대중문화 산업계에. 그래서 조폭, 양아치, 사기꾼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포털의 독과점을 완전히 해소시켜야 됩니다. 미국의 구글처럼 다 만들어버려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법들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충분히 우뚝 설 수 있습니다. 8번째, 국익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단군 조선 이래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온 민족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애국자들이 없었으면 이미 나라 다 없어졌죠.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국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천대받고, 단순 사고사나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사고 터진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게 나라 망한 증거죠. 이게 나라 망한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국익에 헌신한 국민에 대한 보상을 세금 집행의 제1순위로 삼겠습니다. 9번째, 국민을 위한 깨끗한 정치, 법을 지키는 정치, 인재를 영입하고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치를 위하여 위의 사항들을 적극 구현한다. 우리는 인터넷 뉴미디어 정당입니다.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당직 공직 후보를 전부 다 인터넷 방송 토론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치 신인들을 인재를 모으고, 여기서 뭐 지금 지도부를 하는 사람들 치고 이 자리 그대로 유지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허평한 대표와 조원진 대표가 공동으로 취임하는데 회의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조원진 대표는 이 안철수발 탄핵 정계개편이 일어나면은 의원들을 영입해서 원내대표로 빠지겠다고 계속 공언을 했고, 허평한 대표는 하기 싫다는 사람을 조원진 대표가 이제 국회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당을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표를 맡아주는 걸로 간신히 설득이 된 겁니다. 우리 정당을 더 확장시키고 박 대통령을 지키는 싸움에 새를 더 불리기 위해서 지도부 전체는 내일이라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가급적 더 신의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요. 우리 모두 당원들, 저희를 포함한 당원들, 공직이나 당직이라는 것은 당과 국가가 불러낸 봉사와 헌신의 기회로 여기지 완장이나 감투를 썼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불려갔다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미디어치를 운영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고 제일 재밌는 일이죠. 제가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럼 당 일은 정말 너무 달라요. 제가 하는 이 미디어치 회사와 이 컨텐츠 회사 아닙니까? 당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실은 지도부 회의만 좀 빼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바깥에 공격 들어오는 거를 막고 미디어치 찍어서 돌리고 컨텐츠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내가 잘하는 일이니까 이 조직이 전제가 되는 지도부 회의만 좀 빼주면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당을 좀 알아야지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군대에 다시 갔다는 자세로 지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부를 그만둔다면은 저는 군에서 제대하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완장질이니 뭐니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우리 당원들 전체가 당직이나 공직을 맡는다는 개념은 군대에 다시 간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올바른 정치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9제의 이 강령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창당을 한 다음에 이 강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각종 다양한 특별위원회 정책들을 개발해서 거리에서 태극기 드는 그 에너지를 제도권 정치에 구현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창당에 축하해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